내 인생 삽질이 8알이지만 빼먹을 수 없는 29살에 떠났던 무근본, 무계획, 그저 무모했던 세계여행이라기보단 저스트 노숙여행. 제가 이 여행을 어떻게 간 거냐면요. 바야흐로 2014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29살이었거든요. 제가 22살부터 4년의 뉴욕 유학을 비정상적으로 끝내고 돌아와서, 앞으로도 이야기 많이 드리겠지만 거의 정상적으로 끝낸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유학을 비정상적으로 끝내고 돌아와서 뭔가 해내고 싶긴 한데, 근데 말 그대로 뭔가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은 채로 그냥 할 수 있는 일, 때는 이제 학원 강사였죠. 그렇게 하면서 보내던 중에 또 질할병이 도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헛바람 넣는 책도 또 한 권 읽었어요. 제가 항상 헛바람이 들 때는 책을 읽고 헛바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보시고 헛바람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는 매개체가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 제목이 뭐냐면요. 이게 또 굉장해요. 29, 1년 후 생일 죽기로 결심하다. 그러니까 28에 읽었죠. 딱 29도 다가오고 있고, 제가 뭐 죽기로 결심하고 이럴 그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책 글귀가 하나 있어요. 평생의 꿈을 가로막는 건 실현이 아니라 안정적인 것 같아.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저 그런 삶으로 끝나겠지. 아이고야, 또 이런 글귀를 비스무리한 걸 계속 읽었네요. 막 형광펜을 쫙쫙 그으면서. 근데 그때도 뭐 안정적인 삶은 아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안정이라는 건 아무리 안락한 환경에 있어도 본인이 긍정하지 않으면 안정은 안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39살까지는 뭐 최근까지도 안정이라는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늘 특별하고 대단한 것에 한눈이 팔려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한 포지션으로 산 거죠. 어중간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지난 영상 딱 한 편이긴 한데요. 그 5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1년의 일들을 겪은 후에 뭐 나이 40 아직 너무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처럼 이렇게 헐떡대고 살면 뭐 경험 적진 않긴 해요. 삽질 연대기 제목 아시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특히나 올해 초에 좀 그런 강한 일을 겪고 나서 안심이나 평온함 같은 것들을 다시 정립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이젠 있는 그대로를 조금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사설이 이렇게 깁니다 하다 보면 계속 새길로 갈 수 있는데 그냥 잘 들어주세요. 별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실 건 없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때 세계여행의 목적은 여행책을 하나 쓰고 싶었어요. 그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 뭐 스마트폰 쓴 지 3, 4년밖에 안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레거시 미디어가 훨씬 우위였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저는 이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그때 어떻게든 미친 듯이 족적을 남기고 기록했을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요. 그리고 하나 더. 코로나 전에 마스크 공장 차릴 겁니다. 코로나 전에 미리. 그 대란 기억나시죠? 아무튼 먼 미래에서 다시 지금을 떠올리면 이렇게 껄껄, 할 걸, 말 걸,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게 요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미련을 두고 관심을 둔 것은 배워보자, 해보자 그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땐 세계여행을 다녀와서 책을 내는 것이 유튜브를 하는 것보단 유행이라면 유행일 때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지금만큼 흔하고 많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여행을 가긴 가야겠는데 혼자 가긴 또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여행 메이트를 찾아야겠다 싶었죠.
그때는 인스타그램보다도 페이스북이 핫했습니다. 그랬더랬습니다. 무슨 할매 같죠? 계속 그때는 하면서. 지금 20대 분들이 들으시겠는 할매는 아니라도 아줌마 정도 되겠군요. 부정 안 합니다. 아무튼 페이스북에서 여행 꽤나 해본 간지가 나는 사람을 하나 찾았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수염 있고 머리 긴 분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메이트, 같이 떠날 메이트, 이것저것 늘 함께 해온 내 사촌동생, 친동생과 다름없는 사촌동생과, 그리고 그때까지도 베프였던 10 몇 년 동안 베프였던 친구랑, 그 여행 전문가스러운 분이랑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이제 몇 달 뒤 여행길에 올랐어요.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에서 중동을 거쳐서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걷고 끝내는 여정. 저랑 제 지인 2명, 그 여행대장 수염 오빠와 그 지인 3명, 그러니까 7명이서 함께한 여행이었고요. 합류 시기는 조금씩 달라요. 7개월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정예 멤버는 3명이겠네요. 아무튼 정말 이렇게 여행했어요. 하루 3불, 3달러 정도의 예산으로 이동안 가능한 걷고, 여의치 않을 땐 버스나 히치하이킹. 어쨌든 7개월간 비행기는 딱 4번밖에 안 탔으니까요. 한국 왕복 포함해서요. 버스, 페리, 도보의 여행에 이제 노숙을 곁들인, 가끔 게스트하우스나 공항 노숙을 이용했죠. 공항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기억나는 것만 해서도 한 15분 정도의 집에서 머물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몇몇 얼굴이 또 다시 떠오르면서 그립네요. 보고 싶고요. 11년 전 그렇게 세상을 떠돌던 제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때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이 영상을 보고도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여행을 다녀와서 좀 센세이션한 여행이긴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누군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뭐가 가장 달라졌냐고. 제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고. 그냥 다녀왔다는 사실밖엔 달라진 게 없다고. 처음엔 책 한 권을 쓸 거라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꾸며서 갔지만, 여행 중간에 하나 있던 디카도 도둑맞고, 그 뒤엔 여행도 아닌 고행처럼 진짜 너무 빡셌었거든요, 저 여행은. 그래서 기록도 내팽겨치고, 지금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최초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생의 다른 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품었던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계속 노선 변경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순간들을,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렇게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는 분들 세계여행 추천 영상 이런 건 아니에요. 어그로였으면 죄송한데, 진짜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저와 동년배이든 더 이상이신 분들도 지금 하려고 했던 거, 시작하려 했던 거, 기록하려 했던 거 어떻게든 해보시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남는 것 결국 우리가 끝내 붙잡은 기록과 그 과정뿐이라는 거.